이번 시간에는 내년도 핵심 리스크 가운데에서도 세 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상외의 빠른 긴축에 따라 미 주식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가 글로벌 경기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미중 관계 악화, 중국 대만 간 긴장 고조가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지난주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21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 때문에 한 주 쉬었었는데요. 밀컨 컨퍼런스를 두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 저금리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때이다. 이렇게 됩니다. 저금리가 달콤한 아이스크림이라는 얘기는 저금리는 아이스크림처럼 누구나 좋아하지만 계속 먹으면 배탈이 나듯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은 스티븐 무누신 전 재무장관이 한 말인데 물가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당장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최근의 경제 이슈의 큰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 알아야 할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 분석기관인 EIU가 내년 10대 리스크를 선정했는데요. 이를 보면 내년도 핵심 경제 이슈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년도 핵심 리스크 가운데에서도 세 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우선 긴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들으면 이제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내년에도 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하면서 기술주가 폭락하고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연준은 당장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에서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반이나 시작을 해서 내년 중반에 일을 끝낼 예정인데요. 테이퍼링 와중에 또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전후해서 금리 인상 얘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과거에도 테이퍼링만으로도 테이퍼 텐트럼, 즉 긴축 발작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금리 인상이 실제 이루어지면 큰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가 이를 10대 우려사항 가운데 하나로 꼽은 것이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코노미스트지가 뽑았다는 점, 그리고 내년을 관통할 이슈라는 점에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부동산 관련 내용인데요. 헝다그룹, 즉 에버그란데 부실 이후 크고 작은 중국의 부동산 관련 기업의 디폴트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올 정도로 악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중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건을 파헤치다 보면 다양한 부실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한국의 저축은행 PF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중국 당국이 이를 적정 수준에서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부동산 경기가 그래도 최소한 이런 상황에서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중국 부동산 시장과 관련 기업들 그리고 대출 시장을 주시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부동산 시장 사업 개발 그리고 대출을 하기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고 중국의 경기 둔화는 전 세계 GDP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이 또한 내년에 전 세계적 경제를 관통하는 사안인 만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미중 관계 악화 부분인데요.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갈등에 따라 내년에 글로벌 경제의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가 더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많이 언급되던 부분이긴 한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올해 연말이 미국과 중국이 맺은 1단계 무역협정의 만료일이기 때문에 이때를 전후해서 두 나라의 갈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기술표준, 금융, 투자 등에서 미국 편과 중국 편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나라 모두와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쪽 편이냐 이쪽 편이냐 이렇게 서야 되는 갈등 상황, 즉 딜레마가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대만이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중국과 대만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만인들도 홍콩 사태 이후에는 중국 공산당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실수를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나서서 방어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만은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대만 문제에 간섭하는 것, 그리고 대만 방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매우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때문에 두 나라의 관계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은 TSMC에 있다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TSMC는 최첨단의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인데요. 중국이 TSMC를 갖게 되면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단번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대만의 경제 규모도 경제 규모지만 TSMC가 중국 손에 넘어가면 이 반도체 전쟁뿐만 아니라 기술 의존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한 번에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대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면서 미국 정부가 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확률은 낮지만 전문가들이 작은 충돌 가능성에도 대만과 중국의 관계,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이 3분기에 연한산 기준으로 2%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분기에는 6.7% 했는데 너무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소비를 하려는 수요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탄탄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